네. 안녕하세요. 2024년 AI 부트캠프 1월 3차, 네, 2월 1일, 2월의 첫째 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지금 저희가, 105명, 네, 한 분이 또 나가셔가지고, 105명이, 저를 제외하면 이제 104명이 계시죠. 104분의 쌤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지금 99명이 이제 등록을 했고, 5명은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네. 혹시나 여기에 계시는 쌤 중에서 등록을 안 하셨으면, 네. 꼭 등록을 해주시고, 음, 우리는 지금 AI 브랜딩 연구소 멤버이기 때문에 월 1,990원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유료 강의가 그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제 오늘 이제 이 부트캠프 내용 그 주간 브리핑 말고 이게 내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유료로 듣고 싶은 분은 이제 월 24,000원으로 내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월 1,990원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랄까요? 제가 실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외부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것들 조명을 각도를 잘 조절해서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하는 이게 이제 장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안경에 이렇게 이제 초록 색깔 크로마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움직임을 최소화할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찍고 나서 그걸 편집을 하면서 다시 또 촬영하기가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올렸는데 그래서 좀 화면을 작게 해서 그런 조금 흔들림이나 거슬림이 좀 없도록 네. 그래서 할 거고 실제 이 내용이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다 유료 강의나 유료 플랫폼에 지금 계약이 돼서 이제 촬영을 이제 다음 주 8일 날 또 진행하고 이제 3월에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제가 음, 그 이걸 슬라이드나 이런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진짜 유료급 강의로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네, 꼭 듣고 네, 그것들을 기록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필수 미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수 미션은 딱 그 두 가지예요. 그 아까 이제 세 개 중에 택이 그러니까 AI 브랜딩 연구소라든가 이제 제가 추가했어요. AI 브랜딩 연구소 하나의 키워드로만 계속 하면은 뭐 블로그에 질서에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AI 브랜딩 연구소, 챗 GPT 강사, AI 강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앞에 키워드는 안 와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1월 3주차 주간 브리핑에서 생성형 AI의 뭐 확장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생성형 AI의 확장법에 대한 인간다움의 고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제목을 하고 나서 그냥 뒤에다가 그냥 가로하고 나서 그냥 AI 브랜딩 연구소 뭐 아니면은 뭐 AI 강사 동동쌤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것들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댓글도 달아드리고 또 제가 이제 일일이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진행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키워드 이제 세 개 중에 택 1하고 강사명은 뭐 공동생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포스팅 지낼 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유료 강의급 내용으로 다 지금 제가 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최신자 내용이나 정보들로 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의 슬라이드는 캡처를 해도 좋고 선생님들이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한 3에서 5페이지 정도 내외. 그쵸? 이 정도, 한 5페이지 정도는 제가 슬라이드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 정도는 써주시는데 너무 많은 또 페이지를 쓰면은, 네, 뭐, 강의 자료들이 뭐, 노출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링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어떤 링크를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피드백 시간을 늘 드리죠. 예, 선생님들이 이제 포스팅을 봤을 때, 지난번에는 제가 피드백을 드렸을 때,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01, 02, 03, 04 이렇게 쭉 해서 숫자를 쌓아서 100개, 200개 같이 숫자를 쌓아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쌓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랄까요? 이 숫자를 쌓는 것이, 네. 그런 것들이 내 브랜딩에 있어서의 아주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는 피드백은 뭐냐면, 어, 나의 생각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션이 그냥 시간이 급급해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시간이 급급해서 뭔가 미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진짜로 오늘은 그냥 조금 이번 주 너무 일이 바빠서 좀 힘들었어요. 한 주를 쉬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좀 집중을 해서 하시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이 도구라는 게 우리가 AI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거 도구.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게 내가 이걸 가지고 브랜딩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NKY에서도 수업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강의를 들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 선생님의 뭐 오늘은 뭐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쌤이 강의를 했어. 그러면 그거 캡처 상세 페이지 이렇게 꾸미고 뭐 영상 17분에 있는 내용 23분에 있는 내용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도 늘 말씀드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건데 브랜딩이라는 거는 기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내 대상 타겟에게.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어떤 사람?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 음료를 하는 뭐 식음료를 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 옷을 판매하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처럼 내가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고민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라는 그런 메인 키워드에 내 거를 더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영어 교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정주부로서 뭐 아이들의 뭐 독서법에 대해서 집에서 홈스쿨링처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가 회사원에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디자이너라서 뭐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생성한 걸 수도 있고 그쵸? 이걸 가지고 나는 전자책을 써가지고 쉽게 생성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핵심 코어, 우리가 원싱이라고 하잖아요. 늘 원싱. 우리가 자기계발서 원싱 그렇게 읽고, 그러면은, 돈의 속성, 김성현 뭐 회장님, 웰싱킹, 인텔리전 거기서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성 없는 독서,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목적성 없는 기록, 목적성 없는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이제 24년에 그건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션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나가세요, 탈퇴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미션을 만약에 못 하겠다면 차라리 그거를 그 주에 시간 날 때 조금 해서 글 저장 기능을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더 하나를 내더라도 양질의 포스팅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브랜딩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개인 1인 기업으로 프리랜서 강사나 아니면 그런 내가 그 지식 창업을 해서 도전을 했어. 100명 중에 90명이 1년을 못 버티고 사라져요. 이 시장에서 90명이. 자, 왜 사라질까라고 한다면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명확한 목적성이 없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라고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도 힘들지만 섭외를 받아야 되거든요. 섭외를 받으면서 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줌으로 했지만 내가 어디 도서관에서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시간당 뭐 5만 원을 받고 섭외를 받았어. 근데 여기서 피드백이 좋아가지고 내가 또 블로그 호스팅 올려서 오늘은 어디 여성 센터에서 구립센터에서 어떤 15명의 주부님들과 이런 걸 했습니다. 아니 60대 어떤 여성분들과 이걸 했습니다. 이런 블로그 후기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후기를 보고 강사를 섭외를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그쵸? 근데 내가 올린 포스팅이 어떤 포스팅이 그 섭외자가 볼 줄 모르는 거거든요. A라는 포스팅을 볼 수도 있고 C라는 포스팅을 쓰고 100번째 포스팅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하나의 기회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 요소를 우리가 날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강사가 우연하게 들어와서 내가 그냥 오늘은 동쌤이 미션을 하라 했고 그냥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대충 썼어 그냥 슬라이드 그냥 붙여놓고 대충 썼어. 근데 그거를 강사를 섭외하는 사람이 그걸 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아니네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어, 그 수직적 수평적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뒷머리는 민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뭐야, 기회네 하고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딱 잡았을 때 뒤통수에 민머리를 잡아서 못 잡는다. 그래서 기회의 신.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는 거는 왔을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보일 때 미리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지금 쌤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포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포스팅을 잘 쓰시는 쌤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대 4 정도인 것 같아요. 60%는 잘 써요. 나 40%는 좀 뭐랄까 급하게 미션을 해야지 그거는. 근데 우리가 미션을 급급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얻어지는 거 물론 뭐 얻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얻어지는 거의 효과는 네, 예, 반감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이거 하고 나서 일주일에 미션 하나잖아요. 그럼 하루에 30분씩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네, 30분씩 한 4일만 투자를 하면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하나 임팩트 있게 하자라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 화면이 지금 제 우측편 아래 제 얼굴도 보여요? 아니면은 슬라이드만 보여요? 얼굴 보이면은 1번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번. 네. 지금 이제 이게 보이는 화면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네네, 좋습니다. 네. 하자. 자, 이제 오늘 그 매주 이제 그 이슈나 트렌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에 삼성 이제 CES 2024라고 이제 테크 트렌드를 하는 그 전 세계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는 CES 2024가 이제 그 막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 AI 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구글의 비전 프로가 나오고 그쵸. 이거 2월 2일 날 이제 그런 이제 정식 출시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그거 이후로 지금 이번 주 소식은 조금은 잠잠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지만, 이번 주에 조금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AGI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 AGI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 그 다음 스텝, AGI 시대. 그래서, 음, 우리가 인간 수준의 그런 영역보다 더 똑똑한 수준의 그런 그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AGI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AI 로봇과 그런 학습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초거대 AI 로봇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로봇 이 뒤에서 이제 화면이 더 나오고 있지만 자 이게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영상은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자 이 로봇이 이제 계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만큼 자 이렇게 디테일했다는 거예요. 이 로봇은 뭔가 둔탁하게 힘이 세고 뭐 빠르게 뭐 무거운 움직임을 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손 짚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 라이트 레프트라고 있잖아. 이게 센서 브리드롱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손가락이 어디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센서인 거야. 센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센서를 하고 있고 요즘에 로봇은 어떻게 이제 1대1 학습을 시키냐면 이런 거예요. 그 로봇이 실제 있고 로봇과 사람이 연결이 하고 사람이 그 로봇 팔을 입어요. 그러고 나서 커피를 따를 때는 너가 커피를 캡슐 머신을 딱 열어 하면 내가 손으로 딱 열었잖아.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연결이 돼서 여는 거야. 그러다가 캡슐을 넣었어. 근데 캡슐을 넣었는데 이게 캡슐이 반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그 눌러서 콕콕콕콕 쳐서 넣는 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콕콕콕콕 쳐서 이렇게 넣으면 로봇이 그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AI 로봇이 학습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학습을 만들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데이터도 만들지만 사람이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그런 어떤 미션을 성공하는 확률이 93%까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뭐 고단위의 그런 것들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저, 그, 그 광선검의 색깔, 다스베이더스의 그런 광선검 색깔, 그 빨간색, 빨간색을 안 알려주고 다스베이더스의 광선검 색깔의 박스를 저기 앞에 있는 계단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시켜. 라고 언어로서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알아듣고 다 해석을 하고 인지를 해서 미션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봇이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이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이 가장 왼쪽 편에 있는 이 로봇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로봇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로봇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자동차에서 그 로봇 공학과 같이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로봇의 3요소에 대해서 보면은 움직임과 지능과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움직임에 대한 것들은 진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당연히 로봇이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챗GPT, 생성형 AI가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지능과 상호작용까지도 이제 로봇이 진정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크게 미국 중심의 그 오타가 있긴 하지만 미국 중심의 로봇과 일본 중심의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 방식은 꼭 사람을 닮아야 되냐, 사람을 닮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일본은 그 우리가 아톰 영화 그 있잖아요. 인조인간 로봇. 아톰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과 소통하는 인간형 로봇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고 노인의 그런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이런 로봇들이 나오고, 이번 CES 2024에서도 삼성에서도 그런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애견 그 강아지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벽면 흰 벽면이 있으면 거기다가 스크린을 쫙 빔을 쏴서 그런 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도 연결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로봇이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 이제 그 로봇의 큰 흐름은 두 가지예요. 기능적인 거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인간과 꼭 닮은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의 로봇의 그런 흐름이 있다. 자, 이제 제가 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AI의 시간은 이제 로봇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성형 AI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자, 우리가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의 그 대결, 다 기억하시죠? 2016년이었는데, 알파고가 4대1로 이제 압승을 거뒀죠. 자, 근데 알파고 다음에, 이제 이게 알파고가 나중에 명칭 알파고 리라고 불러요. 이걸 알파고 리, 이세돌하고 해서. 자, 알파고 리 다음 버전을 나는 알고 있다. 1번. 아니, 난 뭐 알파고는 알파고지 무슨 알파고 다음 버전이 있어? 2번. 채팅창에. 2번. 알파고의 다음 난 버전 알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음. 자, 알파고 시리즈가 이제 알파고 판으로 시작해서 이제 알파고 리라고 했잖아. 아까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알파고 리고, 그다음에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 제로가 2016년 이후 2017년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결해서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알파고 이제 아까 알파고 마스터고 알파고 제로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알파고 제로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알파고 제로가 프로 기사의 기보, 그러니까 이 이제 프로 기사가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났는지에 이거 딱 그 최종 그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그런 기보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 알파고 제로에게 넣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얘가 자체적인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기본을 만들면서 4일 동안 무려 490만 번의 셀프 대국을 진행해버려요. 490만 번. 그러니까 병렬식으로 우리는 이제 한 번 사람이 하면은 이제 책을 보고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이 누구랑 했던 그런 이창호 구단하고 했던 그런 대국이네 하면서 보면서 하나에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 시간 동안은 한 번에 그런 셀프 대국을 진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4일 동안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얘가 4일 동안 490번도 아니야. 490만 번의 셀프 대국을 진행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렬식 아까 구조죠. 병렬식 구조로 한 번에 수백 판의 그런 대국을 동시에 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AI 로봇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4일 후에 5일차가 되는 날
알파고 리, 아까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이세돌 구단을 압승을 거둔 알파고 리하고, 이 알파고 제로하고 대결 펼쳐요. 100번의 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100대 빵으로 알파고 리가 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490만 번의 셀프 대국을 했기 때문에 수를 읽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점 100승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490만 판을 두려면 도대체 몇 년, 그러니까 평생을 둬도 못 둔다라는 거예요. 490만 판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AI와의 그런 인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아, 도구를 활용해야지. AI로 활용해야지. 내가 AI를 활용해서 더 이 똑똑한 아이를 활용해서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어야지. 라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AI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써봐야지 이런 것들보다 한 단계, 한 발짝 나가서 생각을 이제는 마인드를 이제 가지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 아, 인간의 시간과 AI 시간 다르고 병렬식으로 얘는 수백, 수천 번을 판을 한 번에, 한 시간에 해버리는데 인간은 한 시간에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내 비서처럼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이 AI라는 도구, AI라는 비서를 나에게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컴퓨팅의 원리를 한번 생성형 AI도 그렇지만 원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인풋을 넣어요. 어떤 정보값을 넣어요.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인풋을 타다다닥 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웃풋이라는 게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 아니면 어떤 수식을 넣었어. 그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아웃풋이라는 그 계산값,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AI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입력창에 프롬프트,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이 좋은 아웃풋이 나오려면 제가 우리 지난 이제 1강에서 2강에서 이제 했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거는 질문을 하는 거다. 누구에게? 기계에게, AI에게 질문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연구하고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인풋이 좋은 인풋이 들어가야지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2강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어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그런 그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앞으로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생존할까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아까 지시하는 사람, 인풋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생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지시를 하고 인풋을 하는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서 포인트는 단순함이 아닌 궁극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의 질문. 자,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이제 회사 생활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신입사원 때나 아니면 대리 때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자, 과장님이 지시를 하는 것과 부장님이 지시를 하는 것과 임원 이사가 지시를 하는 것과 대표이사가 지시를 하는 것은 달라요. 그쵸? 물론 뭐 대표이사가 백으로 들어와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전체의 흐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리 과장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됐어. 근데 이제 1년 차인 선배가 나한테 지시를 하는 것과 10년 차의 선배가 지시를 하는 것과 이거는 똑같은 지시를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년 차, 이제 회사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금 알아가는 1년 차가 신입사원한테 지시를 하는 거하고 그거는 단순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의 질문이란 거는 이 업계에 20년 정도 있었던 뭐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대표이사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야, 질문을 잘하는 사람 앞으로의 경쟁력이 살아남아. 근데 그거는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첫째 9살짜리한테 와서 야, 지금 미드저니 이거 아니면 달리에다가 지시해봐면 지시해요. 저랑 같이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하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궁극의 질문을 하느냐. 내가 1년 차에 그런 주임급으로서의 질문을 하느냐. CEO, 대표이사, 아니면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디렉터로서의 그런 질문을 할 줄 아느냐. 이 차이가 진짜 바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생존할까 보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이제 게 되냐면 자, 그러면 궁극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만의 가치관, 철학,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다음에 나의 뭐 어떤 코드, 내 뭐 어떤 나는 어디에 코드가 딱 맞아, 너랑 딱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코드, 아니면 또 이제 호불호,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기본기, 지금 이제 보이지만 기본기, 이건 뭐냐면 관련 분야의 지식 베이스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 뭐랄까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강사의 내용을 슬라이드를 요약 정리하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어떤 정확한 카테고리에 어떤 사람들, 주부를 위해서 아니면 임산부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사람, 주부인데 집에서 이제 경력 단절이 돼서 이제 아이 육아용품을 떼와가지고 판매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 강의를 나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 더 세분화돼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질문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질도, 질문의 깊이감도, 질문의 방향성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이제 AI가 우리를 대체할 거는 맞아요. 그렇다면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질문을 넣는 게 결국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질문을 넣는 것은 뭐냐,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만의 가치관, 철학, 메시지, 코드, 호불호, 그리고 지식적인 그 분야의 베이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본 지식 베이스, 아까 뭐, 어, 그런 호불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생각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 선천성이 있어요. 선천성. 선천적인 게 있어요. 타고난 기질처럼 선천성이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 학습과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져요. 뭐 호불호라든가 나의 코드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철학, 가치관은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선천성과 후천적 학습.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AI가 가지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천성과 후천성 중에서 AI가 가지지 못하는 건 뭘까요? 네. 선천성. 그쵸? 선천성. 네. 맞습니다. AI는 학습된 데이터, 사람이 어떤 데이터 그라운드라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지만이 얘가 그 분야의 특화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은, 네. 선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선천적인 거. 선천성.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후천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떤 데이터를 넣어줬느냐. 이걸 근간으로 해서 어떤 학습을 했고 자체 데이터를 얘가 만들었느냐가 이 AI의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픈 AI에서 챗 GPT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혐오, 그죠? 인종 차별적인 거, 그다음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회의 반윤리적인 배반하는 반윤리적인 그런 답변을 생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 나라가 지금 잘 기억나지 않을까? 인도? 그러면 2차 장상 놔두면 3년 지나면 네. 마이크는 다시 한 번 더, 네,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제 강의로 이제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공유되는 거니까 한 번씩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인도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수천 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일이 그 프롬프트를 읽으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직접 개입. 그러니까 오픈 AI가 사실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생성형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이 AI가 그 학습을 하도록 했는데 오픈 AI는 사람의 개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더 그런 그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뭐 인터넷 웹과 이제 연결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혐오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최대 고민은 그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그런 혐오적인 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거를 어느 정도의 뭐랄까 그런 것들 데이터를 그 라벨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런 인력을 찾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오픈 AI는 이제 커져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제 중요한 건 뭐냐면 AI는 선천성을 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후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AI의 치명적 단점은 가치관이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남성 혐오,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중립적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김익환 교수님이랑도 이거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저 그런 질문을 뻔한 질문을 넣으면 얘는 중립적인 대답밖에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화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화책을 만들 아이와 함께해서 뭐 토끼가 나오는 그 모험심 강한 그런 동화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동화책에 개요를 작성해줘. 이러면 그냥 그저 뻔한 대답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나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철학이 들어가, 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모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나는 아이에게 어떤 교육적 가치가 나의 중요하다 생각해. 아니면 나는 이게 뭐 지구의 환경을 뭐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해. 나의 메시지는 이거야. 그러면 그 프롬프트에 그런 가치와 나의 호불호와 나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때 그 안에서 창의적인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생성해 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차차 저희가 같이 이제 배워나가고 생각해보고 또 그런 거 트레이닝 하겠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생성형 AI는 중립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넣어도 뭐 예를 들어서 마치아 쌤이 넣어도 아니 민주 쌤이 넣어도 뭐 영애 쌤이 넣어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의 맥락에서의 그런 이야기들. 왜냐면 얘는 언어에 대한 그런 확률적인 게서 추론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오늘 밥을 하면은 먹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질문 넣었을 때 생성은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과 맥락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창의성, 그다음에 차별성을 남들과의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프롬프트 인풋을 할 때 이런 나의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라고 했을 때 1차원적인 생각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늘 이제 이 내용의 강의의 내용을 듣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풋형, 지시형 인간, 지시를 잘하는 사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거야.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써봐야 돼.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확장형, 자, 궁극의 질문을 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포지션이 돼야 된다라는. 자, 그럼 궁극의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가치관, 취향, 메시지, 철학, 호기심, 취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6단계 공식에서도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넣었던 게 그런 페르소나를 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페르소나를 정해줬을 때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시해줬을 때 나의 명확한 목적성과 그러면 내가 그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있어서의 그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지시를 잘하는 사람,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거는 1년차 주임이 신입사원한테 질문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의 CEO, 아니면 뭐 어떤 편집자, 디렉터, 이런 사람으로서 궁극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실은 제가, 네, 회사에서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일부로 진급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느낀 이제 직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승진을 했는데, 그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 내가 진급을 했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이제 제 밑에 이제 후배들이 있는데 그런 MG의 후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그냥 뭐 밥 먹으면서 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면 아씨 나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오늘 멍 때리다가 그냥 돈 벌고 왔어. 돈 벌었네. 오늘도 멍 때렸네. 아씨 야 나 로봇 같아. 뭐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나 로봇 같아. 일하는 기계 같아.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를 많이 할 거예요. 직장인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매사에 진짜 열심히 한다. 2번. 네. 2번이 네, 여러 개.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뭐 1번, 2번 있고 뭐 어느 날은 1번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2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2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 2, 1, 2 제일 솔직한 사람이었어. 박민아 쌤님. 1, 2, 1, 2, 1, 2.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윗사람이 그냥 지시한 일만 하고 어떤 발전적인 거나 그런 뭐 시키는 일만 하지, 일만 때우지,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시한 일만 딱 해내고 내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음 확장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어, 이런 생각이, 나 기계같이 일했어. 로봇같이 일했어. 오늘도 그냥 영혼 없이 시간을 때웠어. 이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시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아까, 오늘은 그냥, 회사에서 그냥 뭐, 영혼 없이 일을 했어. 기계처럼 일을 했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옆을 둘러보면 내 옆에 이렇게 로봇들이, 경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시만 받고 일을 하는 그런 것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의 프롬프트 창이 어때요?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얘는 뭐예요? 챗GPT가 이제 AI 로봇은 이제 화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 화면 뒤에는 AI 로봇이 챗GPT에 있는 뭐 달리라는 뭐 그림을 그려주는 AI 로봇이 이야기하는 거야. 눈을 깜빡거리면서 커서 깜빡거리면서 야, 나 이제 질문 좀 줘. 일 좀 줘. 일 좀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시를 해주죠. 내가. 그러면 이제 걔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양한 뭐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누가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그래 지시해 줘. 일할게 하고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지시를 하지 않을 때는 뭐 물론 뭐 저라고 해서 뭐 매일 뭐 뭔가 찾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그런 지시를 받는 AI 로봇에게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가. 그래서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만약 위에 지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시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어떤 질문을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한 1차원적 질문이 아니라 궁극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주임이나 대리급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은 사람 CEO나 디렉터의 그런 마인드로서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의 그 취미를 네, 댓글창에 한 번씩 써주세요. 내가 지금 요즘에 꽂혀 있는 거.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좋아. 이런 거.
꽂혀 있는 거. AI. 네. 달리기요. 네. 손글씨 필사. 네. 좋습니다. 명리학. 네. 그림.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계속 이제 낭독. 네. 여러 가지를 또 네,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쓴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좋아할까? 왜 내가 좋아할까? 라고, 내가 이걸 왜 꽂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좋으니까요. 그냥 뭐 이 특별한 이유가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좋으니까. 그쵸? 그냥 그 일을 하면은 뭐 어디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면 건강해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장황하게 쓰지만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일이 좋으니까, 궁금하니까 매일매일 이제 해줘 지시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궁극의 이제 CEO, 디렉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어 매일매일 어떻게 해줘 지시 그리고 즐거운 지시 아웃풋과 또 연결되는 지시 또 뭘 물어볼까 그죠? 계속해서 상상하고 생각을 확장하고 깊이감의 넓이감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AI를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피드백 때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미션이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하면은 제가 하니까 나도 불안하니까 트렌드가 이러니까 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다. 제가 맨 처음에 기본기 강에서 관점하고 Y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하고 있지? 아씨, 내가 이걸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네? 아, 저 사람은 AI 배워가지고 뭘 한다라는데, 음,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뭔가에 텅 비어 있는 그런 공허함을 이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야, 그거 왜 해? 그냥 왜 하는 거야? 그걸 왜 그렇게 취미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좋아서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의 대결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늘 강조하는 게 초보하고 초보 단계에서는 인간과 AI의 로봇의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강의에서 저도 이제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그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1강, 2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대결이다.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 AI를 공부하고 오늘 또 공부를 하면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AI를 활용하는 인간과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 이제는 내가 챗GPT에게 말로써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엑셀, MS에서 365에서 이제 그 구독 서비스하고 AI를 탑재하잖아? 이제 말로써 내가 지금 이번에 단백질 음료를 출시했는데, 단백질 음료의 23년에 그런 매출액과 그리고 손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그 엑셀 파일을 딱 올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의 도출 방향을 그래프로 월별 분석을 해서 그려줘라고 하면 채널별 그런 판매 실적을 그려줘 하면은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엑셀 함수를 몰라도 얘가 알아서 그냥 그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래서 제가 AI 활용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봐야 된다. 그 어, 다음 스텝 뭐냐면 인간다운 인간과 로봇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간다운 인간은 뭐냐면 궁극의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그죠? 로봇 같은 그런 어떤 궁극의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질문.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는 뭐 음성이든 뭐 이런 것들이 텍스트든 음성이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질문을 잘 하는지, 어떤 것들의 궁극의 질문이고, 아까 중심적인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를 쳐서 뻗어나가서 나의 메시지와 철학을 담는 질문을 할 것인지, 그런 능력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제가, 음, 지금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AI 로봇의 그 시간과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고도화되고 똑똑한 그
그 AI를 내 컨텐츠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질문, 그러니까 궁극의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쌤들의 이제 그런 이제 블로그에 그런 이제 많이 들어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글도 보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회사 PC에 있어가지고 이제 볼 때는 이제 댓글도 남기기도 하지만 그냥 어떻게 이제 계속 블로그 창을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 그냥 읽다가 좋네 하면서 그냥 나중에 댓글 달아야지 해서 이제 못 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제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검색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 검색의 목적은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개 포스팅했을 때 그런 나를 불러줄 수 있는 기관이나 나를 불러줄 수 있는 담당자나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출판사나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어딘가에서는 나의 그 50개 포스는 다 읽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 우연하게 걸린 거를 읽고, 이 사람 괜찮네라고 하면 그 다음 포스팅을 연결해서 읽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궁극의 목적이나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음, 이런 것들을 읽는다라는 거는 쓴다라는 거는 나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내 거에 접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 이게 줌이 아니라 OBS 연동이 되니까 화면 전환 없이 그냥 쭉쭉 그냥 이렇게 파일만 넘기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블로그를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어요. 뭐 강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 했죠. 이게 AI의 그런 주간 브리핑 해서 지금 이제 주간 브리핑을 이제 1주, 2주차 올렸고, 이제 또 이제 3주차 이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또 만든 폴더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만든 폴더예요. 여기서 생성형 AI 활용법인가. 자, 그래서 생성형 AI 활용법, 그래서 바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썼죠.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새벽에는 또 다른 생성형 AI 도구를 쓰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챗 GPT로 해서 달리로 해서 그려본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AI로 꼭 내가 이걸 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AI를 배워서 내가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고 아웃풋을 만들고 책을 출간하거나 전자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뭐 나눔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메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AI 활용법을 알려준다거나 예를 들어 민주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그런 그 대표님으로서 그 중개업을 하신 대표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AI를 가지고 시장의 상권을 분석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뭐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그,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사람들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NS에 홍보를 할 때도 그런 이제 인스타에 캡션을 만드는 거라든가 그걸 챗GPT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카드 뉴스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 나의 메인 핵심 컨텐츠에 AI를 붙일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강의 슬라이드 준비해야 되죠. AI 주간 브리핑 준비해야 되죠. 회사 가야 되죠. 그다음에 또 책 관련된 내용 또 집필해야 되죠. 그다음에 강의 슬라이드도 저기 이제 좀 계약하는데 넘겨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영상 촬영도 해야 돼요. 1강, 2강 우리 그 AI로 업그레이드하기 강의도 촬영해야 되죠. 그거 편집해야 되죠. 그거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사실은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년에는 진짜 아웃풋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간 트렌드를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써봤다가 이것도 좋은데 그것도 계속 써갈 거지만 또 뭐가 좀 필요할까? 그럼 이제 서치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그런 포스팅을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누적 글이 없고 그냥 몇 개 정도만 있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경쟁 시장에서 내가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생성형 AI 도구 가이드에서 0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글들을 누적 글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 글을 봤을 때 또 다른 글을 보게 되고 하나 했을 때 양질의 포스팅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 나의 기회들이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명확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일일이 스크린 캡처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그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AI 부트캠프 자료도 이렇게 있고 한데 다음에 보면 챗GPT 볼까요? 챗GPT. 자, 그러면 제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자료니까 일단은 이제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빨리 강의 마무리하고 이 이제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 시크릿 자료는 이제 녹화를 중단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또 풀어드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녹화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결 그 다음 스텝으로 왔다는 거. 그래서 인간다움을 갖춘 그런 인간이냐 아니면 로봇과 똑같이 그냥 중립적인 것들, 그저 뻔한 질문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인간다운 그런 인간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AI 로봇이 갖추지 못하는 선천적인 부분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메시지, 가치관,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적인 경험, 후천적인 것과 잘 믹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질문에 같이 던져줘야 된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아이들과의 모험심 강한 뭐 그런 동물 캐릭터들과 친구와 보물섬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하면 그냥 그저 뻔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내 철학과 가치와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하는 거고 그 90대 10의 법칙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 90대 10의 법칙.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90%에 있는 사람은 지금 AI에 대해서 조금 공포심을 느껴요. 어떤 공포심? 내 일이 대체되진 않을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근데 어떤 10%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와, 빨리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더 빨리 기술이 발전됐으면 좋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개인 PDA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개인 비서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됐으니까 그런 건 빨리 안 왔으면 좀 천천히 AI 기술이 조금 더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90% 사람은 공포에 질려. 근데 어떤 사람들이 10%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CEO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에디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CEO의 입장에서는 즐겁단 말이에요. AI가 들어왔네.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네. 우리 회사에 어떤 이 AI 도구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볼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도 AI를 해서 어떤 마케팅 팀에 맞는 AI 도구를 만들었다. 광고 멘트 짜주고, 타이틀 짜주고, 뭐 이미지 생성해주고. 그런 것처럼 CEO들은 계속해서 이런 10%의 사람으로서 즐겁게 이 기술들 맞이한단 말이에요.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에 10명을 써야 될 거를 AI가 들어오면서 2명의 직원하고 나머지 8명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90%와 10%의 사람의 과연 차이는 뭘까? 90%의 공포심을 느끼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10%의 극소수에 있는 10% 아래일 수도 있지만 10%에 있는 소수의 인원들은 왜 즐거움을 느낄까? 이 둘의 차이는 뭘까라고 한다면 90%는 난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대체될까? 불안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10%에 있는 사람은 시킬 줄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성 AI 이런 것들을 시키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니까. 시키면 잘하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연결될 수 있지만 똑같은 AI 기술을 보더라도 90%의 사람은 불안 요소로 느끼지만 10%의 사람은 그 AI 기술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 우리 이제 10%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 보자라는 거고, 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엑셀을 진짜 잘 못해요. 엑셀을. 엑셀을 진짜 좀 잘 못해가지고 어, 그 기본적인 건 다루긴 하지만 막 진짜 이제 뭘 잘 못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동기나 이런 애들한테 이제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좀만 해줘 이렇게 해서 알려줘 이렇게 해서 저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도구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도구나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겉껍질인 거예요. 겉껍질, 그쵸? 그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판이 나왔어요. 그쵸? 주판이라는 것들이 계산의 그런 방식이 있었지만 주판이 없어 그 하고 난 그다음에 엑셀이 나왔네. 그쵸? 그 껍데기에 주판을 버렸어. 그러고 나서 엑셀을 활용했어. 그쵸? 근데 엑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엑셀을 못 써. 그러면 이제 엑셀이라는 그 껍데기가 있었는데 내가 아까 말한 MS 코파일럿이 나왔어. 그러면 엑셀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껍데기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도구, 툴 이런 것들은 나를 그 감싸는, 그래서 내가 엑셀을 잘하고 PPT를 잘하고 이런 건 이게 뭐야 좋은 껍데기로서 나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런 거로 상도 받았어. 이런 자격증도 있어. 이런 것들 나를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내 일을 도와주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너는 엑셀도 못하니? 넌 PPT도 못하니? 너는 뭐 어떤 AI도 못 다루니? 이 껍질이 나에겐 해가 되는 껍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껍질이. 그렇죠? 근데 MS 코파일럿이 나오면서 이 껍질들을 이제 벗어 던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면 돼요. 나 엑셀 아까 뭐 못한다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이제 저희도 이제 상반기 내에 그런 것들이 이제 MS 오피스의 그 365의 그런 기업 버전이 적용되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백질 음료에 대해서 시장 23년간 실적과 손익에 대해서 생산량의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줘 하면 얘가 알아서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했던 그 껍질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마차도 똑같았죠. 자동차가 나오고. 근데 이제 나는 자동차 운전 못해. 장롱면에 어떻게 해라. 나에게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껍질이 될 수 있지만 이 껍질이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벗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어떤 예전에 음악이 라이브로 들었어. 그렇죠? 근데 축음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음악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라이브 가수들은. 근데 축음기가 나면서 더 많은 음악의 대중성, 음악이 커졌어. 그러고 나서 축음기가 이제 그 축음기는 이제 고가의 제품이니까 부자들만 썼어. 그러니까 음악 시장을 더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MP3가 나왔네. 조금 더 저가형의 MP3. 근데 이제는 MP3라는 그런 이제 껍질 외부에 쌓이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다음에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뭘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챗 GPT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들었고 이런 거에서 곡을 추천해 줬는데 요즘에는 대화가 되는 거야. 야, 나 지금 우울한데 노래를 추천해 줘. 그럼 너가 평소에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우울할 때 이런 장르의 노래가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근데 이거는 너무 우울해. 이거보다 조금 더 경쾌한 리듬으로.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이제 음악을 추천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PPT를 잘하고 엑셀을 잘하든 못하고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이건 나의 겉껍질인 거야. 그쵸? 김동석이라는 사람은 PPT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엑셀을 못 써서 아쉬워. 이게 나의 겉껍질이야. 근데 이 겉껍질을 싸고 있는 안으로 들어오면 알맹이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알맹이. 그 알맹이가 나의 뭐예요? 본질. 아까 나의 음, 어, 기본기, 나의 철학, 나의 메시지, 나의 가치, 나의 호불호, 이런 나의 알맹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엑셀을 못하는 PPT를 못하는 나는 뭐 다 이제 코파일럿이 나오면서 이거는 다 나갔어. 그렇지만 나는 명확한 메시지와 철학과 사람들과 나눈 배움, 지식에 대한 나눈 배움 이런 걸 가지고 나는 AI를 여기다 접목해서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거야. 나는 나의 철학이 있으니까 AI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겉껍질이 있어. 근데 여기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공허하고 안에 내부에 그런 나의 명확한 메시지와 철학이 없다고. 내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뭘 배우지?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냥 남의 거나 따라 쓰고 뺏겨 쓰고 맹목적으로 하고 이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하면 불안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껍질이 아까 MS 코파일럿 껍질이 없어졌잖아. 그쵸? 근데 내 본질이 없으니까 내 본질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제로, 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다라는. 어떡하지? 기술이 저 발전됐는데 이제 엑셀, PPT 말로만 하면 다 된다는데 그럼 난 뭘 하지? 근데 나의 명확한 철학과 가치와 메시지, 나의 알맹이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과정, 이런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 AI 기술이 와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고 이 AI 기술이 와도 두려운 거예요. 왜? 없으니까. 겉껍데기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진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90%의 사람은 불안해하고 내일은 어떻게 대체되지? 이러다가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가 올 거야. 이 변화를 중단해야 돼. 이러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10%의 사람들은 껍데기, 나 못하는 거는 버리고 잘하는 거는 AI를 탑재를 하면서 든든한 갑옷을 입어.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내면이 꽉 차 있어. 나의 철학과 가치와. 생성의 AI를 어떻게, AI를 내 업무의 지시를, 내 생산성 어떻게 높일까? AI 쪽에서 어떤 도구들을 내 개인 비서로 해볼까? 이러면 이 90% 10%의 격차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 검색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뉴스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AI 시대, 생성의 AI 시대는 이 AI의 그 격차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처럼 더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이제 하면은 1차원적 인풋형 지시형인가 내가 신입사원에게 지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내가 주임처럼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궁극의 질문을 하라는 거. 그게 나의 알맹이고 나의 본질인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외부의 AI 변화나 자극들이 오더라도 그런 게 두려운 게 없다는. 그래, 그래야지만이. 그죠? 그래서 꼭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제 그 나한테 기록을 해보는 그냥 메모지나 이런 기록을 해보는 미션은 뭐냐면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MTS에서 M의 메시지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 나의 대상 타겟은 누구인가? 나의 철학은 무엇이고, 나의 호기심은 무엇이고, 나의 취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책을 앞으로 읽어나갈 거고, 나는 어떤 기록을 해서 어떤 전자책을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나열을 해봐야 돼요. 나열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늘 냉장고 정리에 비유하잖아요. 냉장고 열었는데 이거 꺼내서 밑으로 놓고 자, 왔다 갔다 해도 정리가 1시간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냥 다 끄집어내야 돼. 반찬은 반찬끼리, 빨리 먹을 거 빨리 먹을 끼리 앞에다 놓고, 음료는 음료끼리 놓고, 그다음에 그런 뭐 단 음료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게 저 깊숙이 넣어야지 아이들의 그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쵸? 야채 싱싱하는 걸 계란은 계란끼리, 그쵸? 메추리알 메추리알끼리 끼리끼리 묶어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써보세요 종이에. 꼭 써보셔야지만이 네 궁극의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막막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의 그런 그 강의에서 3강, 4강, 5강 쭉 나가면서 생성의 AI 도구들도 이제 알려드릴 거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들 그리고 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야지만이 어떤 책의 목차를 잘 짤 수 있는지 이런 실전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녹화는 종료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오늘 이제 부트캠프의 내용, 주간 브리핑 내용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 저는 사실 그래요. 라부안에 있는 쌤들이, 더 많은 쌤들이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부안의 카카오톡 방에 오늘 어땠는지, 내용이 어땠는지, 그런 간단한 피드백, 후기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네, 플스 키워드는 꼭 네, 작성을 해서 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사실은 목요일인데 2월 8일이잖아요. 8일은 네, 명절 전날이다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 좀 저조해지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어머님이 계시는 또 시댁으로 다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8일은 네, 쉬고 네, 15일 날 목요일 날.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영상은 한번 촬영을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제가 영상은 촬영을, 3강을 촬영을 할 거고요. 3강을 촬영해서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은 그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넘어가는 그 시간에 업로드 해드릴까요? 그래서 주말하고 한 주 동안 3강, 유료 강의 3강 있죠. 3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좀 내가지고, 8일 날은 AI 부트캠프는 안 하지만 4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네, 올라서 최대한, 네, 제가 노력을 해서, 네,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일 날, 목요일 날, 네,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녹화 일단 종료하고 제가 아까 진짜 시크릿 자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